이 사건은 2017년 4월 24일 오후 1시 한 신혼부부가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시작됩니다. 커플 잠바 입었나 봐요. 근데 이때가 진짜 제일 신나요. 신혼여행 갈 때 왜 막 기억나시죠? 장가 갔으니까요. 네. 신혼여행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이렇게 막 셀카를 찍고 신나는 그렇죠. 기분이 느껴져요. 강지민 같은 경우는 19살이었어요. 아 진짜. 그다음에 신랑 이연석은 그 당시에 22살이었으니까 애기들은 둘 다 어리죠. 네. 예. 어떻게 만난 사이였어요? 강지민 양은 그 현석 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그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됐고요. 서로 이제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10대 딸의 결혼을 찬성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어려요. 그때는. 예. 그렇죠? 반대가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끝내 결혼을 하고 맙니다. 신부의 생일이 4월 12일이니까 딱 생일 이틀이 지나고 4월 14일에 혼인신고서까지 작성을 했네요. 그 부모님 동의 없이 둘이서 그 결혼할 수 있는 만 19세가 되니까 바로 혼인신고를 한 거죠. 늦은 오후에 오사카에 도착한 두 사람은 시내 관광을 하고 신혼여행 첫날을 기념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저기가 숙소. 여기가 오사카 그 숙소인데요. 네. 밤늦게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이야기를 이제 서로 나누다가 지민 씨가 씻으러 먼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네.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서 바로 화장실 문을 열어봤다고 하는데요. 뭐야? 핏자국까지? 네. 왜 그래 갑자기? 지민 씨가 이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그런데 지민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숙소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이런 상태입니다. 짐 풀고 있었던 것 같고 별다른 좀 이상한 거는 보이진 않는 것 같긴 하는데. 그런데 신혼여행과는 그 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하나 있죠. 주사바늘 주사가 보이시죠? 이상하다. 남편 이연석은 일본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신혼 첫날이라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만취해서 를 주사기로 투입하고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사망한 우리 지민 씨의 양쪽 팔에는 주사 자국이 3군데나 어머. 발견됐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이 지민 씨가 평소에 우울증이 좀 심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를 한다거나 유서를 써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석 씨는 지민 씨가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울증도 심하고 결혼 서두른 것도 지민 씨를 가족에서 받는 학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서둘렀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현석 씨는 처가에다가 이 아내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처가 식구들은 그 다음 날 바로 일본으로 왔습니다. 그 이제 가족 동의하에 지민 씨 시신은 그 일본에서 바로 화장하게 됩니다. 지민 씨가 사망하고 2주 후에 우리 유재욱 형사님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제가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할 때 후배 형사였는데 그 퇴직하고 보험회사로 이제 전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연석이 아내가 죽었다고 하면서 그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태연하더라는 겁니다. 상의도 하고 내가 또 정상적인지 왜 나한테 지급이 안 되느냐. 지금 아내가 사망한 지 2주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의심스럽고 그래서 내사를 진행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지민 씨 가족을 먼저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정 식구들은 이연석이가 좀 이상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의심하는 이유가 혹시 뭐죠? 지민 씨가 사망한 거는 새벽 2시 50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8시간이 지난 아침 10시 50분에 알게 됐는데 그것도 지민 씨의 언니가 아마 전화를 네네. 했던 것 같아요. 동생한테. 그러니까 그때 이연석이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비로소 동생이 사망했다. 이걸 알린 거죠.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그 이연석의 태도였는데요. 처형인 그 지민 씨 언니가 일본에 도착했는데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지민 씨 가족은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자 이랬더니 저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 지민 씨가 사망한 당일 저녁에도 일본인 그 현지 여성 2명을 만나서
놀았어요. 스티커 사진도 찍고 노래방도 가고. 미쳤다 진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만난 여성들이었던 겁니다. 아, 이제 진짜 화가 나네 갑자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런 글을 남깁니다. 지민아, 오빠는 일본에서 좋은 친구를 2명이나 사귀었어요. 역시 일본의 여자는 한국에 비해 조금 잘해줘도 쉽게 감동받고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의 남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바보들이에요. 그래도 지민이에게 여자를 배려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글을 읽는데 발바닥까지 소름이 돋았어요. 미쳤다 진짜. 또 이현석은 그 자기 친구들과 함께 하는 그 단톡방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 목표가 있어서 지민이 데리고 있긴 해야 되는데 2달만 데리고 있으면 된다. 내가 괜한 목표를 만들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네. 이 사람 정상 아니죠? 그 이현석에게는 이제 유족 자격으로 출석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사건 당일에 이야기부터 들어봤는데 그 진술이 너무 술술술 마치 그 각본이 있는 것처럼 거침이 없죠. 슬픔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화도 없고 그 억울함도 없고 경찰 조사를 더 오히려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죠. 그 자기 행동에 그 취해가지고 신이 난 사람처럼 그날 밤의 풍경을 아주 세세히 묘사할 정도였으니까요. 더 섬뜩했죠. 아내가 사망한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시신을 화장했잖아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되는 거 아닌가요? 다행히도 그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시신을 화장하기 전에 일본 경찰은 그 부검을 했죠. 그럼 이제 일본에서 부검 결과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본은 그 다른 외국에 비해서 시간도 또 더 오래 걸려요. 그동안의 정황과 탐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과감히 입건을 해서 그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현석의 그 주거지 압수수색이라는 그 초강수를 뒀는데요. 뭐가 나오던가요? 거실 책장에는 범죄와 관련된 책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요. 그 이현석의 휴대전화와 그다음에 컴퓨터, 일기장도 찾았는데요. 결정적 증거는 바로 그 네. 거실 책장에서 발견된 일기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일기장? 일기장에 뭐 많겠다. 주사기를 구하고 동물을 어디서 찾을지가 제일 걱정이다. 어디에 실험해봐야 되는데 음용, 주사 둘 다 해봐야 한다. 나 없이 못 살게 만들어야 함. 수발 다 들어주고 뭐든지 지민이가 고마워할 정도여야 한다. 곧 오사카로 여행을 갈 생각이고 3단 절벽에서 그녀를 찌를 예정이다. 오사카 절벽에서 이제 찌르겠다는 건 아마 플랜 B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했죠. 일기 내용 중에 보면요. 추후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경찰이 질문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고 대응 방안도 아주 소상하게 미리 이제 적혀 있었고요. 지민이는 엄마한테 오래전부터 학대를 당해왔고 그것 때문에 자주 우울해했으며 손목을 등 많이 했다. 우울증이 컸다. 우울증이 사실이었나요?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전혀 없었어요. 가족에게 학대받았다고 했는데 가족에게 학대받았다는 정황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오히려 그 지민 씨를 폭행한 사람은 남편이었다. 평소 항상 몸에 그 멍자국이 있었다고 그래요. 전부 다 이현석의 시나리오였네요. 그 이현성은 범행 아이디어를 미리 녹음해 놓기도 했는데요. 증거 많이 확보해놓고 지민이 대사도 준비하고 핸드폰도 최대한 초기화시켰으면 좋겠다. 스스로 죽은 동영상만 있으면 아무도 나한테 죄를 묻지 못할 거고.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음성으로 내뱉으면서 녹음을 해요? 진짜 미친 사람 같아. 범행 계획이 다 들통이 났을 때 반응이 어떻던가요? 이현성은 말을 이제 또 바꾸게 되죠. 지민이를 죽일 계획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행하지는 않았어요. 실행으로 직접 옮겼다는 걸 입증해 내야 되겠네요. 그 이현석의 음성 메모에는 그 범행 도구에 대한 단서도 있었습니다. 와, 음성 메모가 노다지네요. 집에 있는 살인 관련 책들 다 없애고 니코틴이랑 액상이랑 같이 가져오고 약통에다가 니코틴 옮겨다니고. 숙소에서 약통 같은 거 발견됐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니코틴 원액이 있었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압수한 그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했더니 니코틴과 관련된 검색어들이 많이 나왔고요.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을 소재로 한 소설도 그 캡처해놔서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걸 발견했습니다. 니코틴이 범행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지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니코틴을 굉장히 쓴데 그걸 어떻게 먹느냐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려고 내가 한번 직접 먹어봐야 되겠다. 이게 니코틴 원액입니다. 니코틴 원액을 직접 맛보신 건가요? 원액은 아니고요. 네. 물에 타서 희석을 해갖고 네. 이쑤시개. 이쑤시개로 찍어서 네. 한번 이렇게 해갖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혀 끝에다가 딱 대봤습니다. 처음에 딱 댔을 때는 네. 무슨 맛인지 몰랐는데 한 10초쯤 지나니까 그냥 찌르는 듯한 그런 맛. 오. 매운 고추 이렇게 딱 씹었을 때 탁 튈 때 네네. 그 정도로 아주 자극이 강했습니다. 한 20분쯤 지나니까 막 구역질이 나오는데 그게 더 무섭다. 침이 줄줄줄줄 흐르고 구역질이 나오고 그게 한 1시간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오사카 신혼여행에서 벌어진 오늘 사건은 주사기가 있었잖아요. 현장에서 발견된 도구들을 보면은 우리가 수액 맞을 때 쓰는 카테트라는 겁니다. 와. 주사를 꼽아놓고 어머. 요 옆에다 이걸 끼고 주사기로 사용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스스로 팔에다 놓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먼저 혈관 찾으려고 그러면 토니켓이라는 걸로 묶어갖고 혈관이 튀어나오게 해갖고 고무줄 같은 거요? 그걸 혈관 찾아서 이렇게. 주사기를 꼽는 건데 이게 숙련된 사람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혼자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쵸. 혼자 여기 묶고 토니켓 묶고 여기 찔러대서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지민 씨는 왼쪽 팔에 2군데, 오른쪽 팔에 1군데, 그 양쪽 팔에 다 주사 자국이 있었거든요. 주사를 맞는 순간 치명률보다 훨씬 높아져요. 맞자마자 바로 독성이 막 올라가요. 거의 한 2, 3분 내에 병열 일으키면서 죽게 됩니다. 만약에 였다면은 주사 자국이 하나였겠네요.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그렇죠. 네. 스스로 3번이나 니코틴을 주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인할 수 없는 스모킹건이 나온 건데 이현석은 또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해요. 그 손톱을 심하게 물어 뜯으면서 그 처음으로 그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다가 바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지민이가 라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와준 것뿐이에요. 저한테 보험금이라도 주고 떠나겠다고 했어요. 이현석은 계속해서 자기는 돕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인죄가 아니고 나는 방조죄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혐의는 이제 발견이 어찌됐건 된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경찰이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일본에서 부검감정서가 우리가 요청한 지 4개월 만에 그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도착했습니다. 네. 부검감정서에 새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위 내용에서도 니코틴이 검출되었습니다. 먹었다는 거죠. 주사하기 전에 먼저 먹였을 겁니다. 분명히 괴로워했을 텐데 더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주사를 놨을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거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싶네요, 진짜. 술에 니코틴을 타서 먹이고 주사기를 이용해서 니코틴을 투입했을 가능성 그게 높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악마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타살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근데 이 니코틴이 원액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현석 본인이 직접 구입을 해서 신혼여행지까지 들고 간 거였나요? 들고 간 건 맞는데요. 네. 구입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 오늘 좀 어렵네요. 그 이현석의 일기장을 분석했는데요. 다른 사람의 그 성명이 발견됐어요. 그 김혜연에게 니코틴 원액을 받으러 가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김혜연과 이현석이 같이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이현석과 강지민이 사귀고 있을 때 일본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양다리였던 거예요? 같이 가자. 조심스럽게 김혜연 씨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애인 사이는 아니고 고등학교 동창이랍니다. 그 졸업한 뒤에 우연히
이현석을 만났는데 한 가지 부탁을 하더래요. 그것이 전자 들어가는 니코틴 원액 2병만 대신 사달라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일본 여행을 제안한 것도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모든 여행 비용을 자기가 대겠다고 뭐 이렇게 권유한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숙소에 도착한 첫날 네.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 또 소름 돋아요. 무슨 설마.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에요? 술을 마시고 나서 이현석이가 숙취 해소제라고 하면서 뭘 줬대요. 네. 그런데 좀 냄새가 좀 이상하고 그래서 못 먹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물을 줬는데 그 물을 조금 약간 삼켰대요. 삼켰다가 뱉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몸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했고 몇 시간 동안 두통에 시달리고 어지럼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그냥 잠이 들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위험한 양을, 그러니까 사망할 수 있는 양을 네. 물이나 숙취해소제에 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혜연 씨도 또 다른 피해자였네요.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뻔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만약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한 것으로 위장되지 그치, 않았을까. 위장했겠지. 그 니코틴 원액까지 직접 샀기 때문에 그치. 진실을 밝히기는 더 어려웠을 거고요. 이현석이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니코틴 원액 한 방울을 타서 준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니코틴 원액을 마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니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먹어보든가 왜 다른 사람한테 먹여봐요. 이현석은 니코틴 범행의 그 예행 연습을 했던 것으로 예행 연습을 보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그래서 주사기를 가져간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이런 짓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벌인 걸까요? 이현석의 그 일기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10억 이상 벌기, 40살 전까지. 아, 예. 예쁘고 현명한 아내를 얻기. 희망적이고 평범한 버킷리스트인데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서 봐서 그런지 이거 진짜 좀 기가 막히네요. 그 40이 되기 전에 10억 이상을 벌겠다는 것을 인생 목표로 정하고 이현석이 생각한 방법은 바로 그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사망보험. 이번 건은 좀 특이한 건입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 이현석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수속을 마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해외여행자 보험 그렇지. 가입이었습니다. 생명보험은 사실 매월 이렇게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여행자 보험은 한 번만 되는 부분이고 비용 또한 맞아요. 1, 2만 원 저렴합니다. 네. 그리고 간편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금방 뚝딱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해외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현석이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계산을 해서 해외여행 중에 살인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험회사 녹록치 않습니다. 특별조사팀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파헤치고 검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석이 아까 그 버킷리스트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을 목표로 보험금으로 차곡차곡 쌓으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짜치네요. 하지만 이현석의 10억 만들기에 그 길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찻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도 접근을 했어요. 네가 유난히 내 죽은 아내하고 닮았다. 죽은 내 아내랑 닮았어 하면 여자들은 약간 모성 본능이 보호 본능을 일으키잖아요. 납골당도 데려가기도 했고 이것도 일종의 이제 시작이죠. 작업이죠. 이거는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이거 진짜. 아이고. 일기장에 잘 생겨져서 다 죽이고 싶다 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 성형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 미남으로 이제 변모해서 10대 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죠. 이번에 못 잡았으면 진짜 또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 희생양이 일본. 생겼을까. 판결 혹시 어떻게 나왔나요?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항소심 2심이 역시 무기징역.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무기로 결정난 거.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던 지민 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취업 면접을 볼 계획이었었고요. 임신했을지도 모른다면서 이미 이름도 그 아기 이름을 지어놨었어요. 19살이면 사실은 사실 꽃을 펴보지도 못한 나이잖아요. 근데 그 해외에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생을 마감한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특히 여성이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면 타겟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장기 미제 사건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네.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모두 6명의 부녀자가 잔인하게 치밀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이 흉악한 범인이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무려 10여 건이나 되었습니다. 도대체 범인이 누구인지 모든 사람이 궁금해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춘재. 이춘재가 형사님 생각보다 늦게 오셨네요. 내가 얘기해 줄까요? 내가 얘기해 주면 승진에 도움 돼요? 이런 비하인드가 있을 줄이야.